우리 아이 첫 영어 학원 그냥 집 앞 상가 가까운데 친구들 따라 보내시나요?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영유 나왔으면 그 흐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상담 가보면 다 비슷해 보여요. 레벨 테스트도 하고 부족한 점도 짚어주고 선생님도 친절하시고요. 근데 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 안에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그 디테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반이 나뉘기는 하는데 그냥 학년별이거나 연차인 학원. 레벨 테스트하는 학원, 이제는 흔합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대부분 테스트를 봐요. 근데 여기서 다들 놓치는 게 있어요. 그 테스트가 일회성 입학 테스트로 끝나느냐, 아니면 다니는 내내 정기적으로 반복되냐, 이 차이를 안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몇 년 다녔으니 자연스럽게 윗반으로, 숙제 성실하게 했으니 승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성실하게 오래 다녔다고 반이 올라가는 거, 이거 실력 기준이 아니라 그냥 연차 관리예요. 학원 입장에서는 아이도 안 서운하고 학부모도 우리 애 승급했네? 좋아하니까 편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승급이 진짜 실력을 반영하는지는 아무도 확인 안 하는 거죠. 진짜 좋은 학원은 정기적으로 그것도 진짜 시험지 기반 테스트로 반 배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오래 다녔어도 실력이 안 붙었으면 그대로 머물거나 심지어 내려갈 수도 있어야 정상이에요. 상담 가시면 이거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학원 규모가 크면 같은 학년 안에서도 실력별로 세밀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 이런 우열 배정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집 앞 작은 학원처럼 규모가 작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애초에 같은 학년 아이가 몇 명 없으니 나이로 반을 나누는 것 자체가 큰 한계를 가져요. 영어 실력을 나이로만 가르기엔 한계가 있거든요. 두 번째, 라이팅의 구조와 논리적 흐름을 잡아주는지, 이게 학원 질을 가릅니다. 요즘 문제집이나 부가 자료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아시죠? 학원이라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를 기준 삼습니다. 첫 번째, 학습량 확보. 집에서는 아무래도 긴장감이 덜하죠. 환경적으로 절대적 학습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집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질적인 보완. 이 측면에서 라이팅은 특히 집에서 체계적으로 나가기 어려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아이가 꾸준히 라이팅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지, 글의 구조와 논리적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합니다. 이걸 확인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학원에서 홍보용으로 붙여놓은 라이팅 결과물, 그거 한번 잘 보세요. 그냥 북 리포트처럼 줄줄 나열식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분명한 논점이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글쓰기, 구조적인 글쓰기를 학습한 티가 나는지요. 이건 보는 눈이 있어야 구별이 됩니다. 채널 구독하시면 눈이 트이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아이 피아노 학원 알아보러 갔다가 옆에 있는 영어 학원 벽에 붙여놓은 아이들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고 좀 실망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순서 없이 나열해 놓은 수준이었거든요.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 실력은 딱 거기까지밖에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학원 레벨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보는 것을 추천해요. 그 학원에 보내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6개월 정도 텀으로 외부 테스트나 라이팅 진단을 받아보시면 지금 다니는 학원이 진짜 글의 구조를 잡아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법 오류만 고쳐주고 끝나는 건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원 안에서만 잘한다는 얘기는 의미 없어요. 밖에서도 통해야 진짜 실력입니다. 세 번째, 아직도 즐겁게 노출만 강조하는 학원. 그건 유아 단계 방식입니다. 상담 자리에서 커리큘럼이나 진도표 얘기보단 저희 아이들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다녀요. 게임하듯 재밌게 배워요. 이런 얘기를 먼저 그리고 계속 강조하면 이것도 신호예요. 아이도 학원을 즐겁게만 다녀오는 것도요. 즐겁게 놀면서 영어에 노출되는 거.
이건 유아시기 방식이에요. 놀이와 노출만으로 영어와 친해지는 게 목표인 시기가 있죠.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는 노출을 넘어서 아카데믹한 인풋과 체계, 이것이 준비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해외 현지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문법을 구조적으로 배우고 리딩서 레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글의 구조를 배우면서 라이팅을 훈련하는 그런 책이에요. 물론 즐겁게 다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즐거움과 챌린지는 같이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초등 저학년인데도 여전히 유아 때처럼 즐겁게 노출. 이것이 커리큘럼의 전부이고 그게 상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세일즈 포인트라면 그 학원은 아이 시기를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이미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됐는데 학원은 계속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레벨은 있지만 반 배정 기준이 시험이 아니라 단순 학년이나 연차로 흘러가는 학원. 라이팅의 체계적인 지도와 성장을 체크하기 어려운 학원. 초등 저학년인데도 여전히 즐거운 노출만 강조하는 학원. 이 세 가지 꼭 유념하세요. 저학년일수록 제대로 된 영어 커리큘럼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언어는 그 방향으로 계속 쌓아가며 훈련해야 하는 영역인데 방향 설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건상 그런 좋은 학원을 다 찾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럼 집에서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보완해 갈 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